안녕하세요. 지니어스 빔 360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이번 지니어스 빔 360 웨비나에서도 사회를 맡게 된 SCK 하늘세라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빔 360 닥스랑 근로 웨비나 진행했었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2탄으로는 저희 빌드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저희 이번 빔 360 빌드에서 좀 이 기능을 자세히 소개시켜 주실 오토데스크 이인근 차장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토데스크에서 건축 부분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인근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빔 360 이 4개의 플랫폼 중에서 저희 닥스랑 이 근로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했었었는데 네, 지금 이 화면을 보니까 차장님 이름이 근로였는데 코디네이터로 바뀌었네요.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그렇죠. 바뀌었죠. 네. 그게 빔 360 같은 경우는 예전에 클래식 버전이 있었습니다. 클래식 버전에서는 클래식 버전이라고 하면은 2017년도 이전 버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클래식 버전 때는 빔 360 근로하고 빔 360 필드라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넥스트 제너레이션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빔 360 필드 같은 경우는 이름이 빌드로 바뀌었어요. 오늘 설명드릴. 네. 근데 글루 같은 경우는 계속 이름이 빔 360 글루였거든요. 네. 그래서 클래식 버전의 글루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버전의 글루하고 헷갈려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뭔가 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을 좀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이름을 좀 바꿨군요. 그래서 넥스트 제너레이션 버전의 글루는 이제 코디네이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이 세 번째 플랫폼인 빔 360 빌드인데요. 이 빌드에 대해서는 오늘 저희가 준비를 했고, 이 마지막 플랫폼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월 달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저번 웨비나 때 이제 준비를 좀 하고 같이 웨비나 진행하면서 그 후에 이 닥스를 좀 써봤었어요. 공부도 좀 해보고 직접 써봤는데 직접 써보니까 그때 저희가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업데이트가 빔 360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저번에 웨비나를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어떤 게 좀 업데이트가 됐는지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일단 준비를 해봤어요. 이 4개는 가장 크게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좀 많이 있는데 가장 크게는 요 4개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요 4개를 준비를 했는데 중요한 거 이제 4개를 좀 추려 오신 거죠? 그렇죠. 첫 번째는 MS 오피스 뷰가 업데이트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나비스웍스랑 빔 360 이슈 부분이 좀 연계돼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요 세 번째는 권한 설정 부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마지막은 화면 뷰 부분에서도 좀 뭔가 업데이트가 있었었는데요. 이거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MS 오피스 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동영상 먼저 좀 보실게요. 보시면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예요. 빔 360 프로젝트. 이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엑셀 파일, BOM 파일 하나를 올려놨는데요. 이 BOM 파일을 열자마자 이렇게 V1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버전 1인데 에디트 브라우저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제 제 오피스 365 계정으로 로그인하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수정이 바로 가능한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니까 이렇게 수정이 바로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수정할 항목이 어디 있나 좀 찾아보다가 강조할 거는 좀 강조를 하고 요 뭔가 하위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1이라고 다 동일하게 이름이 되어 있길래 이 컬럼 자체도 아예 집어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삭제하고 저장을 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왼쪽 상단에 리턴이라고 있는데 이 리턴을 좀 누르게 되니까 V2라고 바로 뜨면서 다시 빔 360 화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끄면 V2라고 이제 버전도 바뀌게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뭐 디자인 파일들처럼 버전 관리가 자동으로 되나 보네요. 버전 관리도 되고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편집도 되고. 그래서 저희 이 동영상을 좀 정리를 하자면 빔 360 닥스랑 오피스 365랑 서로 이제 연계가 되면서 빔 360 안에서 오피스 파일이 확인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되게 편리하게끔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 빔 360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이시라면은 많이 아실 텐데 사실 오피스 파일 같은 경우 빔 360에 업로드는 가능하지만
그 업로드해 놓은 파일을 빔360에서 볼 수는 없었거든요. 네. 보기 위해서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고객분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셨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이제는 뷰어 형태를 기본으로 제공을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오피스 365 사용자시다 그러면은 뷰어뿐만 아니라 그 파일을 빔360에서 바로 편집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365가 그렇듯이 공동으로 편집하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공동으로 편집하는 기능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엑셀뿐만 아니라 그 엑셀, 워드 파일, 그리고 파워포인트까지 전부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빔360 중에 빔360에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설치할 필요 없이 이런 플랫폼들을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데 이제 오피스 365가 연계가 되면서 이제 MS 오피스 파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되게 장점을 극대화시켰다 뭐 이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냥 보기만 하는 분들이라면은 그냥 빔360만 사용하셔도 오피스 파일들은 전부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게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비스웍스랑 빔360 이슈 부분이 연계가 돼서 업데이트가 된 건데요. 이것도 저희가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하시면 지금 빔360에서 제가 이슈 하나를 생성을 했어요. 이슈 하나를 생성을 하고 나비스웍스에 들어가서 이 빔360에서 이제 연계된, 즉 제가 데스크탑 커넥터에 넣어놨던 이 파일을 이제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빔360에 있는 나비스웍스 파일을 지금 이제 여는 건 거죠? 네, 맞아요. 네. 데스크탑 커넥터를 통해서 제가 빔360에 올렸던 나비스웍스 네.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보니까 제가 지금 빔360에서 이슈를 올렸던 부분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나비스웍스 안에서. 그래서 답변을 지금 달고 있죠. 애드 코멘트로 답변을 달고 이 밑에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이슈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답변도 리프레시 한번 하게 되면은 앤서드가 됐다라고 나오고 이 앤서드가 된 것과 동시에 빔360에서 연계가 될 건데 그 전에 먼저 나비스웍스에서 이슈를 아예 크리에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빔360에서 만든 이슈뿐만 아니라 네. 나비스웍스에서 이슈를 따로 만들 수가 있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비스웍스에서 제가 지금 이슈를 만들고 있죠. 지금 타이틀 네. 적고 있어요. 네, 영어로요. 네. 아, 네, 저 영어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담당자 지정해 주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를 이제 만들게 되면 이제 넘버 19번 이 이슈가 지금 오픈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게 정말 그 빔360에서도 똑같이 만들어졌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하시는 거죠? 아, 뭐,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넘버 19번 확인되시죠? 네. 빔360에서도 똑같이 연동됐어요.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앤서드를 한번 달아볼게요. 달고 이제 완료 버튼 누르게 되면 이 빔360에서 단 답변이 리프레시를 누르게 되면 빔360 이슈에서도 네. 나비스웍스에서도 이렇게 보이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예,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가 싱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이 나비스웍스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나비스웍스만 설치한다라고 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빔360 이슈라는 앱 자체를 오토데스크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저는 저 풀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네, 무료예요, 여러분. 네. 무료고 실제로 제가 다운로드 받아보니까 한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설치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테스트 해보시기에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네. 금방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자면 빔360 닥스랑 나비스웍스까지 연계가 되면서 나비스웍스 안에서 빔360 이슈가 확인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고 이제 서로 싱크가 돼서 실시간으로 이제 이슈를 올리고 리스폰드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그 나비스웍스를 사용하시던 고객분들이라면은 그 나비스웍스 안에서 뭐 간섭 체크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변경 사항들을 검토를 많이 하셨을 텐데 뭐 빔360에 접속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모델 열어서 이슈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나비스웍스에서 검토하시던 것과 동시에 거기에 네. 그냥 이슈 만드시면 되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네네네. 업무로 바뀌었겠네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이렇게 되면서 이 빔360 코디네이트에 대한 기능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았나 싶거든요. 이걸 쓰면 네.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기반이다 보니까 나비스웍스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디네이트가 간섭 체크 기능만 있었는데 사실은 그 많이 기능이 업데이트가 돼서요. 지금은 코디네이트에서 통합 모델을 관리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뭐 원하는 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뷰를 뭐 상대방과 저장, 그러니까 공유할 수도 있고 그 클라우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비스웍스 사용자분들과 클라우드 사용자분들 간에 분명히 업무를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각각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러면은 저희 다음 권한 설정 업데이트인데요. 이 권한 설정 업데이트도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먼저 한번 보실게요. 이 저희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사람 한 명을 추가를 해서 그 사람한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화면인데요. 이렇게 애드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저희 사람을 추가하게 되는 건데 써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터페이스가 조금 변경이 있었어요. 네, 변경이 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보기 쉽게 변경이 됐고 지금 이 권한 주는 부분도 저희가 조금 늘어났는데 혹시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이 뷰 온리라는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됐거든요. 이 뷰 온리라는 게 이제 원래도 있기는 했었는데 대신에 뷰 온리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분리가 된 거죠. 그냥 뷰만 볼 수가 있는 거와 그리고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 뷰도 보고 다운로드도 되는 거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이제 분리가 됐는데 정리를 하자면 원래는 이렇게 5단계의 권한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한 단계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뷰 온리 기능이 사실은 뷰 다운로드가 동시에 다 되는 권한이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뷰 온리만 되는 걸로 다운로드는 안 되고 그렇게 네.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요청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정말 요청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자료를 빔 360상에서 이렇게 보게만 하고 싶은데 특정 사용자한테 이게 뷰 권한을 주게 되면은 그 파일을 다운로드까지 받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청을 네. 많이 하셨던 거고 다행히도 이번에 좀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뷰 온리라는 권한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네, 요즘에 좀 이 보안에 대한 네. 이슈가 점점 많아지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네, 요청하셨던 분들이 딱 그 보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보안 문제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화면 뷰 업데이트인데요. 이 화면 뷰 업데이트도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저희 영상으로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저희 원래 레스터 기반의 이제 뷰를 지원을 했었었는데 벡터 기반으로 바뀌어서 이 PDF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무리 줌 많이 해도 좀 깨지지 않고 자세히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플레이스미라는 기능이 한 개 생겼어요. 그래서 2D 도면을 보시다가 내가 원하는 부분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3D 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D 도면을 확인하시다가 언제든지 내가 보고 싶은 부분에 대한 3D 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정리를 하면 이제 2D to 3D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2D 도면에서 3D 뷰로 바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벡터 PDF로 해서 이제 스냅도 좀 손쉽게 가능하고 줌도 되게 깊게 하실 네. 수가 있어요. 깨지지 않고. 네. 그 플레이스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웹 온리라고 되어 있지만 기존에 개발되었던 많은 기능들이 그랬듯이 모바일하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패드들? 패드? 네, 핸드폰하고 타블렛 네. PC에서도 기능이 지원되게 분명히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벡터 엔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레스터 기반이었기 때문에 그 고객사분들께서 그러니까 활용하시다가 스냅 잡기를 좀 어려워하셨어요. 잘 안 잡힌다는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이제 벡터 기반 엔진으로 바뀌면서 스냅이 잘 잡히고 그에 따라서 뭐 미저를 한다거나 어떤 측정하는데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전에도 스냅이 안 된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네. 제가 되게 쉬운 것만 했나 봐요. 제대로 테스트를 안 해보셔서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빔360 빌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빔360 빌드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차장님? 네, 빔360 빌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닥스하고 글루처럼 이렇게 하나의 모듈로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빌드도
글루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은 코디네이트죠. 코디네이트과 마찬가지로 닥스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닥스에 있는 올라가 있는 뭐 도면이나 프로젝트 관련된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사무실하고 현장 간에 사용할 수 있는 현장 관리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드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듈, 그리고 필드 매니지먼트, 인사이트 이렇게 3가지 모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듈에는 체크리스트랑 이슈라는 기능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흔히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그 체크리스트하고 이슈가 맞고요. 그리고 RFI하고 서밋할 기능이 필드 매니지먼트 모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이트 모듈에서는 앞에서 했던 이런 체크리스트나 이슈나 뭐 RFI나 서밋할 같은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컨트롤이나 아니면 보고서 형태로 뭐 익스포트할 수 있는 리포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가지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도 잘 설명해 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만 들어서는 이게 뭔지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죠? 네,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이후에 그럼요. 제가 친절하게 잘 설명 안 드리는데 오늘은 특별히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사실 빌드 같은 경우는 기능이 굉장히 복잡한 게 아니라 워크플로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각각 체크리스트랑 이슈랑 RFI랑 서미터를 빔 360을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은 빔 360 체크리스트는 when이라고 써져 있는데 언제 쓰는 거죠? 네, 빔 360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요, 그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시는 그 체크리스트가 맞고요. 예를 들어서 도면과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데 이게 도면하고 제대로 맞게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그 보통은 공사팀의 뭐 대리분들이 가져가지고 체크를 쭉 하시곤 하시는데 그 체크리스트를 빔 360상에서 뭐 아이패드를, 그러니까 타블렛 PC를 들고 간다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별도의 이런 프린트아웃된 종이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상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제공해드리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체크리스트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는 사실 체크리스트를 현장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일정 같은 거를 정해놓긴 하셨겠지만 보통은 이 작성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이 그 일정들 다 확인을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이렇게 작업을 하셨을 텐데요. 빔 360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관리자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아무래도 뭐 공사팀의 부장님 아니면 과장님 정도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리자가 먼저 체크리스트 양식이나 일정을 먼저 계획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짜에 어디에서 이 체크리스트를 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먼저 세우고요. 네. 그럼 그 체크리스트를 받은 작성자, 그러니까 담당자가 있을 거잖아요. 네. 작성자는 그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되는 공간에 가서 자기가 어사인 받은, 그러니까 담당 받은 체크리스트를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관리자는 그걸 보고 나중에 검토만 완료를 해주면 되는 이런 작업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패스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페일 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항목들 중에. 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이슈고 바로 생성이 연동이 되는데요. 네. 이슈 부분은 이 체크리스트를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은 체크리스트를 그럼 어떻게 관리자가 먼저 스케줄을 계획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는 빔 360 필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랑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빔 360의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드 매니지먼트 모듈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일정을 생성하려는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체크리스트들은 이제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해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 사항들이 있고 타입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사전에 설정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관리자는 그 체크리스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철근 배근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크리에이트 체크리스트를 클릭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사전에 작업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콘크리트 철근 배근 질문에 맞는 이 리스트들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요거는 이제 사전에 아마 그 프로젝트 관리자 쪽 분들이 사전에 설정을 해주시게 될 거예요. 네네. 그렇게 내용을 확인을 하고 크리에이트 체크리스트를 누르게 되면은요. 그럼 이 체크리스트를 누가 할지, 언제 할지를 이제 정해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담당자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네. 로케이션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면은 날짜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죠. 요 날짜에 이 담당자가 요 체크리스트를 가서 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타임, 디스크립션, 시그니처 등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 것들 그대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안전에 관련된 건지 네. 품질에 관련된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설정을 해놓는 거죠. 네. 그리고 완료됐으면은 저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목록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체크리스트 탭에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스케줄드에 투머로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네. 내일까지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내일까지라기보다 그렇죠. 내일 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일 가서 이 체크리스트를 이 네. 위치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쭉 짜놓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매주 어떤 체크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 단위로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네. 관리자가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작성자가 현장에 가서 그 날짜의 네.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스케줄이 되게 한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언제 네. 어떤 걸 해야 될지 보기는 되게 편하겠네요. 네,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완료된 거, 완료되지 않은 거, 진행 네. 중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담당자 있잖아요. 제가 네. 지금 대리님한테 제가 네. 관리자고 대리님이 작성자예요. 네, 대리님한테 체크리스트 하나를 이제 어사인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은 작성자는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체크리스트 작성을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 그 전에 네. 먼저 메일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체크리스트 내가 할 게 있다라는. 네. 미리 메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쭉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은 담당자한테 이렇게 메일이 갑니다. 요 날짜에 어사인이 됐습니다. 라고. 네. 그러면은 거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링크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현장에서 작업하시게 되면은 네. 보통 아이패드나 핸드폰 들고 가시잖아요. 네. 그럼 아이패드 들고 가셔가지고 저희 빔360 어플이 있어요. 아, 보통 그걸 들고 가시나요? 보통 도면이랑 이런 종이 뭉치를 들고 가시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 웨비나 1탄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더 이상 도면을 들고 가지 않고 네. 아이패드나 핸드폰을 들고 가면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실까 봐. 모르실까 봐 한 번 더. 네. 그래서 빔360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어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계정 로그인을 이제 하시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제가 그러니까 대리님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가 이렇게 뜨게 되고요. 네네. 그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아래쪽 메뉴에 체크리스트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체크리스트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정받은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왼쪽에 떠요. 본인한테 지정된 거를 어떤 걸 해야 날짜에. 되는지 바로 그럼 지금 뜨네요. 보시면 제일 네. 위에 지금 투마로우 해가지고 딱 체크리스트 해야 되는 거 딱 뜨잖아요. 네. 그럼 그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날짜하고 위치를 확인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네. 이게 어떤 타입이고 로케이션 어디고 누가 담당자였고 밑에 내용들이 쭉 나오죠. 네. 그러면은 그냥 그 종이에다가 체크리스트 하듯이 똑같이 아이패드에 yes, no 이렇게 쭉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목마다. 그럼 쭉 yes로 하다가 네. 이렇게 no나 뭔가 네.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생길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슈로 이제 자동 생성이 됩니다. 이슈라는 거는 제 닥스 예전에 1탄 할 때 잠깐 설명드리기는 했지만 네.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노를 하게 되면은 그 이슈로 자동 이제 등록이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이슈 설명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담당자가 체크리스트를 전부 끝내게 되면은 돈을 클릭을 해서 이제 완료가 됐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사인을 하는 거를 그 관리자가 넣어놨으면은 쇼 시그니처라는 게 떠요. 네.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제가 체크리스트 한 사람 회사하고 이름하고 적은 다음에 이렇게 서명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서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네. 체크리스트를 딱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왠지 빼도 결제하는 박도 못하는 느낌이 거죠. 드네요. 네. 네. 이 체크리스트는 네. 누가 했다라고 딱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명까지 끝내게 되면은 체크리스트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되고요. 네. 컴플리트로 된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그 체크리스트 완료된 거를 관리자한테 또 메일이 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떤 체크리스트가 컴플리트가 됐다고 이렇게 메일로 알람이 오고요. 네. 그 알람된 거를 눌러 보면은 똑같이 그 링크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링크 클릭을 해서 체크리스트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쭉 리스트들이 뜨고 지금 보시면 프로그레스 제일 오른쪽에 프로그레스에 파란색으로 쭉 다 완성된 게 보이시죠? 네, 제가 했다고 나오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예정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뭐 진행이 안 된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네네.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슈가 생성이 됐으면은 이슈 클릭을 해서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네. 이 문제 사항이 해결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체크리스트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게 체크리스트를 해야 되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안 한 건 이렇게 빨간색 표시로 이렇게 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빨간색 표시가 뜬 거에 대해서 빨리 하라고 푸시하는 기능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아, 푸시하는 기능이요? 네. 좋은 질문인데 그거는 직접 자리로 가서 네. 이거 왜 빨리 안 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사실 그 푸시하는 네. 기능이 따로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뭔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좀 이렇게 필요한 기능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나 아니면 이렇게 대리님한테 얘기해 네. 주시면은 저희가 빔360 피드백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기능들을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요청을 하고 그게 빔360 나중에 업데이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체크리스트고, 저 다음엔 이제 이슈인데, 이슈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셨던 게 있으니까, 네. 그럼 이슈는 좀 체크리스트랑 다르게 언제 하는 걸까요? 언제 쓰게 되는 네, 걸까요? 이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체크리스트에서 뭔가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뭐 공사 부장님이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문제 상황이 좀 생긴 거죠. 보니까 공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팀 대리한테 이거 문제 있으니까 언제까지 해결 좀 해라고 이제 이슈를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빈번하고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같은 경우는 작업 순서가 굉장히 간단해요. 보시는 것처럼 작성자가 어떤 문제 상황을 발견을 하고 네. 그냥 검토자 그리고 날짜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넘기면 됩니다. 작성을 이제 생성을 하면은요, 그 검토자, 그러니까 담당자가 되겠죠. 담당자는 이슈 내용 확인하고 거기에 답변을 달아서 완료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활용 예시를 보면은 뭐 건설사 부장님이 건설사 대리님한테 네. 이슈를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설사 대리님이 어떤 설계 뭔가 확인이 필요해서 설계사 담당분한테 이슈를 네. 보낼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아니면은 건설사 부장님이 뭐 CM사 쪽에 확인 필요하다고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슈는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쓰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이슈도 마찬가지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슈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좀 생성하시는 걸 제가 예로 좀 들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그 아이패드 화면에서 보여드리지만 사실은 그 사무실에 컴퓨터로, 그러니까 웹에서 작성하셔도 되거든요.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자, 예시는 이 타블렛 PC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뭔가 문제 사항을 발견을 했을 때 이제 아이패드를 켜서 빔360 어플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똑같이 이제 로그인을 해 놓으면은 제가 참여 중인 프로젝트가 이렇게 떠요. 똑같이. 네. 그럼 들어가서 이번에는 체크리스트 탭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이슈 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슈 탭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문제 상황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슈를 이제 새로 만들 거거든요. 네. 그 왼쪽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해주게 되고요. 네. 거기 보면은 타입하고 뭐 서브 타입 같은 것들 이렇게 지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전에 좀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관리자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뭐 자주 쓰는 타입이나 서브 타입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사전에 좀 구성을 해 놓으시고 그 구성된 거를 이슈에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이랑 뭐 거기에 해당되는 뭐 설명 같은 거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누가 이제 담당을 할 건지, 네. 이 이슈는 누가 처리를 할 건지 이제 담당자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담당자 같은 경우는 뭐 사용자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롤이나 컴퍼니별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로케이션이랑 로케이션 디테일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를 요거는 제가 요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슈에 대한 거를 제가 왜 넘어갔냐면요. 로케이션을 이렇게 바로 링크해드리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 이 이슈를 언제까지 이제 완료를 하시라는 듀데이트까지 지정을 해줍니다. 네. 오너는 당연히 만든 사람이 오너가 되고요. 네. 그리고 루트 코즈라고 해서 이슈의 타입뿐만 아니라 이슈가 생성된 원인, 그러니까 이게 뭐 도면이 잘못된 건지 설계를 잘못한 건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지정을 해서 이슈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네. 루트 코스 같은 것도 미리 사전에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슈만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진짜 뭐 이렇게 시공이 잘못된 거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같이 첨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버튼 클릭을 해주게 되면요, 네.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고 거기에 어태치 포토를 클릭을 네. 해주시게 되면은 사진이 같이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완성이 되죠. 그럼 그 사진도 담당자한테 바로 실시간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이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슈는 사진을 같이 찍어서 올릴 수가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좋네요. 저희 네. 사진 막 다 따로 찍어가지고 그렇죠. 사진만 정리하는 파일도 있었었는데, 네,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공사팀에 현장에 있을 때 공사팀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공사팀 분들 업무하시는 거 보면은 현장 사진은 현장 사진대로 따로 찍고 네. 그리고 이런 이슈 사항 있으면은 또 엑셀에 정리하고 그리고 엑셀에 다시 사진 첨부하시고 그걸로 뭐 파워포인트도 만드시고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추가적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럴 필요 없이 네. 이슈 사항 생기면은 바로 거기에 사진 첨부하셔가지고 같이 네. 리스트 형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슈 리스트에서 생성된 이슈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분량, 그리고 네. 담당자 누구인지, 위치 어디인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네, 이슈가 만들어졌네요. 이것도 네. 내일까지네요. 네. 내일까지가 되게 많으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안 보이게 미리미리 좀 네. 설정을 해놓던가. 네. 근데 오늘 만들면서 내일까지라고 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장님하고 따로 뭐 얘기를 하시던가 그런 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담당자가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담당자한테도 마찬가지로 메일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슈도 그렇고 체크리스트도 그렇고요. 제가 이후에 설명드릴 뭐 RFI나 서미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담당자로 지정이 되면은요, 담당자한테 이제 모든 메일, 알림 메일이 가게 되고요. 네. 변경사항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람 메일이 가게 됩니다. 이제 알람 메일을 클릭을 해서 이제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똑같이 그 이슈 사항으로 바로 이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타블릿 PC에서 이슈 네. 사항을 확인하는 거를 예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어사인 받은 거를 이제 왼쪽 리스트에 제가 어사인 받은 것만 뜨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관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작성자, 담당자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어사인 받은 내가 해야 되는 것들만. 네, 해야 되는 것들만 목록에 네. 뜹니다. 그래서 그걸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요, 이렇게 세부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공식적인 리스폰스를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맨 아래쪽에 답변 이렇게 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뭔가 새로운 사진을 좀 추가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네. 관련된 도면을 좀 첨부하고 싶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액티비티 탭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을 이렇게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누군가 이렇게 멘션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리님이 작성하시는데 누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거나 누구한테 추가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경우에는 네네네. 이쪽에서 이제 SNS 같은 거 보면은 앞에 골뱅이 써가지고 이렇게 이름 하면은 멘션하는 기능 있잖아요. 네. 똑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프로젝트 참여자 중에 누군가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서 네. 멘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멘션된 사람은 내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이 이슈 자체를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멘션되는 순간 이 이슈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같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답변이 완료됐으면요, 네. 엔솔드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럼 네. 이제 끝나게 되고 이렇게 작성자 처음 만들었던 사람한테 네. 다시 이렇게 메일 알람이 가게 되죠. 네. 그러면은 똑같이 링크 타고 가서 엔솔드 된 거 내용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관리자인데 제가 어떤 네. 이슈를 만들어서 담당자한테 보냈고 담당자가 해결을 해서 저한테 다시 이제 보낸 거죠. 그쵸. 그럼 저는 이제 답변 내용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눌러서 전체 이제 액티비티랑 디테일들 쭉 확인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끝났다. 이 이슈는 이제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클로즈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클로즈드 해서 완전히 완성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클로즈 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보시면 이슈 리스트 탭에서 전체 리스트들을 다 관리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게 몇 개고 뭐 엔솔드가 몇 개가 되어 있고 지금 클로즈는 몇 개가 됐는지 담당자는 누구고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이제 날짜가 급박하거나 지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익스포트를 통해서 뭐 PDF로 내보낸다거나 아니면 이 안에 있는 뭐 첨부된 사진이나 도면들 전부 포함을 해서 이제 PDF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CSV 형태로 내보내서 2차 작업하시는데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리포트하기도 되게 편하게끔 다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정말 네. 손이 가는 작업이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이슈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에는 이제 RFI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주실 건데요. RFI는 그럼 사장님 언제 쓸까요? RFI 같은 경우는 현장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협력사 직원이 우리가 벽체 거푸집을 이제 현장에 시공을 해야 되는데 건축 도면하고 구조 도면하고 벽체 위치가 이제 상이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네. 좀 정확한 도면을 요청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RFI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료를 요청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업 순서는 이렇거든요. 보통은 협력사, 예를 들어서 이제 데크 업체에서 설계사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보통은 현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데크 업체에서 뭔가 설계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은 먼저 시공사 분들한테 보내거든요. 네. 시공사 분들한테 이거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면은 시공사에서 설계사 담당자한테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빔 360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가 바로 검토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요. 협력사에서 시공사한테 보내고 시공사에서 설계사나 CM사에 물어보고 그러면은 그 답변을 다시 시공사가 확인을 한 다음에 협력사한테 이런 답변입니다라고 전달해주는 이러한 전체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워크플로우가 좀 약간 기네요. 이게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관리자가 중간에서 관리만 잘 해주면은 굉장히 뭐 단순한 간단하게. 네, 워크플로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래서 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RFI를 이제 생성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네. 보시면은 여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RFI 탭을 가보면요. 저희 Create RFI라고 있습니다. 네. 그럼 RFI를 클릭을 해서 자, 비동 2층 회의실 벽체 위치가 상이한 거죠. 건축 도면하고 구조 도면하고. 네. 그래서 여기 검토 요청하고 정확한 도면을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예상 답변, 제가 볼 때는 뭐 구조 도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건축 도면이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좀 예상 답변까지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제가 RFI 요청하는 게 어느 위치인지 여기 보시면 링크드 다큐멘트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링크드 다큐멘트라는 걸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요. 지금 빔 360 닥스에 올라가 있는 여러 도면들을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면들을 클릭을 해서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딱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RFI 요청을 하는데 이게 어느 도면에 이 위치입니다. 라고 딱 찍어서 네. 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뭐 관리자나 검토자가 이제 위치 같은 거를 뭐 오해할 그럴 여지 없이 정확한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담당자가 관리자한테 먼저 보내는 거죠. 시공사의 관리자한테 네. 먼저 이렇게 보내고요. 그리고 뭐 위치나 듀데이트 이런 것들은 뭐 이슈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네요. 지정을 해서 네. 보내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슈하고 다르게 코 리뷰하고 디스트리뷰션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코 리뷰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RFI에 대해서 뭔가 답변을 단다거나 상태를 바꾸지는 못하는데 아까 그 이슈에 액티비티 탭이 있었잖아요. 네. RFI에 있는 액티비티 탭에 뭔가 코멘트를 달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확인하고 코멘트를 다는 거 할 수 있고 디스트리뷰션 리스트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코멘트도 못 달지만 이거에 대한 내용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가는데요. 네. 저한테 문제가 네, 있어요. 문제가 나갑니다. 네. 코 리뷰어하고 디스트리뷰션 리스트는 어떤 분들이 하면 될까요? 제 생각에는 네. 코 리뷰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매일 이메일 주고받을 때 네. 약간 CC로 같이 보내는 네, 사람들 맞아요. 딱 있잖아요. CC. 네, 그거라고 보면 네. 될 것 같고요. 디스트리뷰션 리스트 조금 어렵죠. 잘 네. 모르겠는데 보통은 네.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생각을 할 때는 코 리뷰어는 지금 이 RFI 같은 경우는 협력 업체에서 시공사한테 보냈고 시공사에서 설계사한테 이제 검토 요청을 보낼 텐데 코 리뷰어 같은 경우는 CM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견을 주고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인 거죠. 네.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리스트는 발주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멘트를 뭐 주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 사람들 발주처 정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추가해 놓은 코 리뷰어나 디스트리뷰션 리스트는 이 RFI가 끝나기 전까지 이제 계속 같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RFI를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럼 이제 네, 서밋 작성이 된 거네요. 변경으로 이제 됐고요. 네. 자, 그럼 이제 관리자가 그걸 이제 확인을 하겠죠. 자, 그럼 이제 동일하게 메일로 알람이 오게 되고 거기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네. 디테일 통해서 이제 협력사에서 어떤 내용들 요청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뭐 위치 이렇게 뭐 확인을 하고요. 어태치 된 거 있으면 어태치 된 네. 거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공사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설계사의 어느 담당자가 답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판단이 쓰면은 그 사람한테 서밋을 다시 보내는 거죠. 설계사한테. 네. 그리고 아니라면은 만약에 내가 답변을 줄 수 있는 거라면은 여기에 답변 달아서 클로즈 앤 디스트리뷰트를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일단 설계사한테 이제 답변을 네. 한번 보내볼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설계사한테 검토자 선택해서 지정하고 네. 이 코 리뷰하고 디스트리뷰션 리스트는 앞쪽에서 지정된 게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따라오는 따라오게, 거예요. 따라오게 됩니다. 듀데이트도 이제 그대로 따라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밋을 누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픈으로 바뀌었죠. 네. 서밋에서 이제 오픈으로 된 겁니다. 그러면은 검토자 설계사 쪽에서는요. 똑같이 메일 알람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고요. 들어가서 디테일의 뭐 애태치먼트나 액티비티 내용들 쭉 다 동일하게 확인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요. 네. 거기에 이제 공식적인 답변을 주는 거예요. 건축 도면이 맞다, 구조 도면이 맞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줘서 네. 하는 거고 보시면은 건축 도면 위치대로 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answered라고 하시고 서밋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다시 관리자한테 가겠죠? 그죠? 관리자한테 네. 갑니다. 항상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언제 질문할지 모르거든요. 네. 그럼 이제 answered가 되고 다시 관리자한테 갑니다. 그럼 네. 관리자가 똑같이 이제 알림 받고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조금 다른 화면이 보이잖아요. 네네. 오피셜 리스폰스에 이제 설계사가 답변한 내용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네네. 이걸 확인을 하고서 이제 끝났다.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게 그 멘션 단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앞에 골뱅이 해가지고 설계사 답변 참고하세요라고 네네.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답변이 완료가 됐으면은 여기 클로즈 앤 디스트리뷰트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RFI를 요청한 협력사한테 알람이 가게 되죠. 그럼 assign to가 협력사 되고 네. 커멘트 뭐 필요한 경우 있는 경우 작성을 해줘서 RFI를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클로즈 상태로 변경이 되고요. 네. 그럼 맨 처음에 RFI를 만들었던 사람은 이렇게 메일 링크 받아가지고 보시면은 그동안 변경되는 상황마다 메일 알림을 전부 받아요. 네. 오픈이 된 다음에 뭐 answered 된 다음에 누가 멘션하면은 멘션 됐다고, 클로즈 네. 되면 클로즈 됐다고 알림을 전부 받습니다. 그럼 그 알림 받은 링크 따라가서 내용 확인하고 뭐 액티비티에 뭐 멘션된 거 있으면은 이렇게 내용 확인해서 네네. 최종 완료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RFI 프로세스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랑 협력하기에는 정말 좀 좋아 보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해 보셔야지 이 프로세스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기존에 분명히 활용하시던 방법하고 조금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빔360의 이 워크플로우 만드는 게 딱 이 기능만 딱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검토자를 2명을 둔다거나 3명을 둔다거나 아니면 2명, 3명이 동시에 검토한다거나 하는 이런 워크플로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지금 고객사분들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업무 그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빔360을 맞춰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RFI였고, 네. 이제는 거의 다 됐죠. 네, 마지막 서밋 주요 하나 기능 남았습니다. 중에서는 한 네, 개만 남았어요. 네, 서브미탈. 네. 서브미탈은 언제 쓰는 건가요? 그냥 이 단어만 들어보면 왠지 뭔가 제출하는 느낌이 드는데. 제출하는 느낌이 드세요? 네. 저는 서밋탈 처음에 뭔지 몰랐거든요. 아, 네, 서밋탈 같은 경우는요,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공사에서 저희가 화장실을 시공을 이제 진짜로 할 거예요. 할 건데, 거기에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상세 도면, 아니면 재료 스펙 데이터, 뭐 이미지, 샘플 모델 같은 것들을 네네. 한 번에 이렇게 제출을 해서 설계사나 CM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서밋털이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작업 네. 순서가 다 있겠죠? 작업 순서가 되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체크리스트나 이슈나 RFI보다는 네. 이게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순서를 한번 네. 보여드리면은 좀 이렇게 뭔가 화살표도 많고 내용도 좀 많죠. 근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시공사 쪽에서 먼저 서미터를 제출을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화장실 공사를 할 거니까 거기에 네. 요런 아이템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각각, 말씀하신 네. 스펙 데이터. 스펙 데이터, 네, 상세 도면, 샘플 샘플 모델. 모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이템을 먼저 만들고 네. 그 아이템을 협력사한테 보내는 거죠. 우리 네. 이런 거 필요하니까 제출하세요라고 보냅니다. 네. 그러면 협력사에서 제출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자가 다시 그 아이템들을 패키지라는 걸로 모읍니다. 네. 이거는 화장실 공사하는 데 필요한 아이템입니다라고 모으고요. 네네. 이 패키지를 설계사나 CM사한테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럼 설계사나 CM사는 그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을 아이템별로 승인을 할지 이거는 다시 제출하세요라고 거절을 할지를 쭉 보고서 전부 다 이제 승인이 됐을 때 패키지를 검토 완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관리자는 네. 승인이 완료된 걸 보고 공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작업 순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먼저 아이템을 생성을 하는 건데요.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모듈에 서미털 탭을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아이템 탭이 따로 있습니다. 서미털 네. 탭 아래에. 그러면은 여기서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 보통은 벌크로 작업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엑셀 형태로 아이템을 한 번에 넣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엑셀 파일을 받아가지고 여기 아이템을 쭉 입력을 한 다음에 이 엑셀 파일을 임포트를 시키게 되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템들이 드래프트 형태로 다 완성이 네.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아이템 만들어진 거 들어가서 이 아이템은 누가 제출, 언제까지 하는 건지를 지정을 해주면 돼요. 네. 그 assign to responsible contractor라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대리님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아이템은 대리님이 언제까지 제출하세요라고. 네. 그럼 보시면 이렇게 이름이 있죠. 이름하고 듀데이트. 네. 그리고 돈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required라고 아. 스테이터스가 바뀌게 돼요. 네네네. 드래프트에서. 네, 요청했다. 네. 이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이제 아이템들을 다 이제 바꿔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출 담당자 누가 제출할지를 다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보시면 스펙 섹션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엑셀로 작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추가가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패키지라고 하는 거에 패키지 이름이 있고 패키지 번호로 이제 구분을 해주게 되거든요. 네. 그것도 엑셀에서 마찬가지로 같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엑셀로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 말고요. 그냥 직접 여기서 뭐 스펙 섹션 만들고 아이템 만들고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서 번호하고 제목 작성하고 거기에 아이템, 크리에이트 뉴 아이템 해가지고 웹상에서 만드는 것도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뭐 드래프트로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네. 때 바로 담당자하고 듀데이트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총 5개의 아이템에 대해서 required로 만들었고 담당자 지정을 이제 대리님으로 다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대한 아이템들을 다 생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까지 다음에 나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별로 메일을 받게 돼요. 보시면은 서미터 아이템 요거 네. 담당자로 지정됐습니다라고 메일이 5개가 갔죠. 네. 그 메일을 클릭을 해서 각 아이템에 들어가서 아이템별로 그 아이템에 맞는 자료들을 이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해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 컴퓨터에 있는 요 자료입니다라고 이렇게 업로드를 해줍니다. 네네. 네, 그리고 나서 매니저한테 저한테 이제 다시 제출해 주는 거죠. 네. 제가 아이템을 만들어서 보내고 저한테 다시 보내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픈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관리자한테 이제 제출이 된 상태인 거고요. 네. 그럼 이제 관리자는 아이템을 쭉 다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보시는 것처럼 다 이제 제출했다라고 메일 알림이 똑같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링크 클릭을 해서 똑같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 제출했던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를 받아서 네. 제 컴퓨터에 저장을 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다 제출이 됐으니까 우리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설계사에 이제 보내는 거죠. 네. 이 패키지에 검토해 보시고 승인을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공사하겠습니다라고 보내는 거죠. 그럼 이제 패키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패키지 만들 때는 앞에서 만들었던 그 스펙 섹션 번호하고 타이틀하고
그리고 리뷰어 지정을 해줍니다. 설계사에 누가 검토를 해줄 건지. 네. 그리고 코 리뷰어나 디스트리뷰션 리스트는 아까 말씀해 네, 주셨던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코 리뷰어는 보통은 CM사, 그리고 디스트리뷰션 리스트는 보통은 발주처 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패키지를 크리에이트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패키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add 아이템을 클릭을 해서 아까 네. 저희가 쭉 아이템들 제출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근데 패키지를 만들고 패키지에서 아이템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이템 리스트에서 그거 클릭해가지고 네. 이 아이템은 이 패키지에 넣을 거야 라고 반대로 이렇게 추가할 수도 네, 있는 거네요. 보내줄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모든 아이템 저희 아까 5개 만들었잖아요. 네. 5개 지금 패키지에 다 넣었고 이 패키지를 이제 보내줄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죠? 패키지가? 패키지가 이제 네, 항상 긴장하고 계시라 그랬죠. 누구한테 가는 거죠? 발주처. 아니, 설계사한테 보낸다고 그랬죠. 아 맞다. 네, 이제 설계사가 네. 패키지를 검토를 해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가게 되고요. 자, 이제 검토자한테 패키지 제출을 확인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검토자, 설계사에서 패키지 형태로 왔기 때문에 메일 알람은 하나가 오게 돼요. 그럼 네. 이제 링크 들어가서 패키지의 아이템별로 이거를 승인을 할지 거절할지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아이템 눌러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들 확인하고요. 똑같이 첨부 파일 받아가지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거기에 보시면은 여기는 리스폰스 할 수 있는 단계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어프로브랑 보시면 리젝트, 리뷰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적어 놓으셨네요. 네, 요 위에 3개 어프로브랑 어프로브 에즈 노트랑 포 레코드 온리는 패스를 하는 거고요. 네. 그 아래에 있는 4개는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래 4개는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3개는 이제 어프로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프로브가 되는 경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어프로브 됐다고. 어프로브드라고. 네. 그리고 아직 진행 중인 거는 펜딩, 그리고 거절된 거는 리젝트라고 이제 스테이터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프로브를 전부 다 받게 되면은요, 네. 패키지를 다시 이제 저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제가 네. 설계사한테 보낸 거고,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제 부장님한테 보냈던 거를 다시 네. 이제 저한테 주시면은 네. 제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메일 알림이 왔고요. 네. 들어가서 패키지 어프로브 다 된 거 확인을 하고 검토자 의견도까지도 이제 확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서 클로즈 앤 디스트리뷰트를 눌러가지고 네. 완전히 끝내는 거죠. 그러면은 공사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내지게 되고 리스폰시블 컨트랙터한테는 당연히 이제 메일 알림이 가겠죠. 네. 이대로 공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니까요.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미터를 전체를 완료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네요. 여태까지 말씀해 주셨던 프로세스 중에 가장 네. 복잡하네요. 많이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네. 사실은 설명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네. 사실 한 번만 해보시면은 조금 쉽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한 번 정도만 좀 따라해 보시면은 네.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차장님 네, 말 되게 많이 하시느라 목 아프시죠? 저 목이 너무 아파요 지금. 근데 네. 아직 한 개가 더 남았어요. 네. 인사이트는 좀 간단한 거라서 괜찮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인사이트 설명 바로 드릴까요? 네.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업무들 이슈랑 체크리스트랑 RFI랑 서미탈 같은 업무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슈나 체크리스트들 앞쪽에서 이게 뭐 안전 관련된 건지 품질 관련된 건지 쭉 이제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슈가 아직 오픈되어 있고 어떤 이슈가 클로즈가 됐는지 뭐 체크리스트가 연기된 건 늦게 된 건 없는지 어느 업체에서 늦게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품질이나 안전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따로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 타입 전체 다 그냥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되게 위에 있는 그 관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작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업무를 안 하고 있는지가 바로 한눈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관리자분들은 네, 좋아하시겠지만 작업자분들은 조금은 안 좋아하실 수 있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대시보드 형태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앞쪽에서 그 리스트, 이슈 리스트나 체크리스트에 있는 리스트들을 익스포트 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포트 탭에 다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리포트 했던 거는 계속 뭐 2번, 3번 리포트 할 필요 없이요. 요 리포트 탭에서 예전에 리포트 했던 거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다운로드 받는 것들이 전부 그 엑셀 시트나 뭐 이렇게 내가 PDF, 편리한 네. 그걸로 다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처음에 익스포트 하셨던 형식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는 뭐죠? 요거는 네. 그 리포트도 이렇게 솔팅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필터링 네. 기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누가 그러니까, 했는지, 언제 네, 했는지, 그렇죠. 언제 했는지, 타입은 뭔지.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가지 알겠습니다. 빠뜨렸네요. 네. 마지막에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네, 제가 더 놓치지 않았죠. 네. 그럼 여태까지 저희 임근 차장님께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친절하게 네.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프로젝트랑 필드 매니지먼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품질 관리, 그러니까 제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한 품질 관리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안전 관련된 체크리스트도 생성이 가능해서 현장에서 굳이 도면이나 이런 페이퍼워크 가지고 가시지 말고 저희 아이패드 또는 모바일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체크하실 네,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슈나 RFI 서브미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모바일을 통해서 생성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한번 보여주셨었고요. 현장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일일 보고 자료도 만들고 리포트까지 생성하는 걸로 말씀해 주셨어요.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인사이트 부분에서는 인사이트 부분 되게 금방 하긴 했지만 어쨌든 대시보드 형태로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거를 잘 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타입별로 자동 보고서가 생성돼서 내가 원하는 엑셀 또는 PDF 항목으로도 다 추출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합치면 결국에는 현장 관리를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툴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지금 여기까지인데요. 그 설문조사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혹시 설문조사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설문조사 좀 같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아주 한 4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2분 동안 Q&A를 좀 추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 2분 뒤에 다시 와서 Q&A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 뒤에 봬요. 네, 저희가 답변을 정리를 해서 질문을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현장에 나가 있는 최우성 차장이 답변을 이미 다 드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더 추가적으로 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그건 뭐 메일을 주시거나 거기 남겨주시면은 추가적으로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용성 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따로 네.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럼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빌드 웨비나는 여기까지인데 저희가 11월 달에 또
저희 마지막 플랫폼인 빔360 디자인에 대해서 웨비나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저희 3탄까지도 좀 놓치지 말고 봐주셔서 빔360 플랫폼에 대한 모든 거를 마스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11월 달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